예, 일부에서 이재명 대표 성남FC 특혜 의혹 논란하다 보니까 다루고 싶었던 주제들을 많이 못 다뤘습니다. 2부에서는 좀 짧게 한번 쭉 이슈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2부도 역시 네 분 함께합니다. 전하는 말씀 소중하지요. 꼭 드려봐야 됩니다. 바로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예, 2부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 먼저 이 얘기 잠깐 짧게 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비대위 얘기를 한번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추진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댓글도 지금 올라오는데요. 쌍특검 해라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잠깐 소개하면 김미선님, 쌍특검에서 정상적인 나라로 바로 세우자. 또 노기충전님, 충천도 아니고 충전이네요. 쌍특검 하면 되는 거지 뭐가 무서워서 이럴까요? 자, 이런 의견들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 이게 현실적으로 또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이거 민생 제치고 이슈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거다 해서 또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실제 이 특검의 이제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일 텐데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얘기는 먼저 우리 천하람 의원 얘기부터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쇼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아픈 쇼입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방향으로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게 임기 초에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라는 거는 정치적인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겁니다. 네. 만약에 입장 바꿔서 저희가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임기 한 4개월 됐을 때 특검하겠다고 했으면은 난리 났을 겁니다.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을 한다? 이거 저희가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해서 대부분의 사항들은 특검을 할 정도로 큰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사소하진 않지만 설명하고 이렇게 사과하고 필요하다면은 그러고에 넘어가야 되는 주제들이고 사법적으로 그나마 좀 큰 규모의 일은 도이치모터스 정도가 유일하거든요. 예. 근데 도이치모터스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어요. 수사 결과가 아직 종결이 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보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말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층위에서. 근데 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찬성한다는 거는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인 비호감도나 불신이 굉장히 깊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말도 안 되는 왜 쇼하냐 이러고 치부하고 말 게 아니고 이 국민의 불신을 푸는 노력을 저희가 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네.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아픈 대목이다. 예.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근데 김유정 의원, 네. 조정훈 휴대전화 의원은요, 이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제일 쪼잔한 게 배우자 건드리는 정치, 김건희, 김혜경 퉁치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만큼 특검이라는 게 정치 공세로 빠질 우려가 있다. 이게 실효성 문제를 좀 제기한 것 같은데, 네. 김유정 의원은 어떤 판단이세요? 이제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부분,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것 같아요. 조정훈 의원이. 그리고 이제 조정훈 의원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이제 민주당이나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특검법을 대통령이 이제 반대했을 경우에, 거부했을 경우에 국회에서 이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이거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제 네. 그랬을 때 우리가 200명을 채우려고 했을 때 이 조정훈 의원도 굉장히 중요한 한 몫을 차지하는 의원이고 이런 등등 해서 입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김건희 특검법을 이제 김용민 의원이 개인으로 발의했다가 나중에 당론 발의된 거잖아요, 이게. 예. 그때는 이게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없을까?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편. 그런데 요즘에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민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민심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설사 이 특검이 마지막에 가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민주당으로서는 취할 수 있는 최대의 저는 정치적 입장이자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걸로 인해서 갖는 대통령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 정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럼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정치 공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온당한 정당한 저는 공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특검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쌍특검 가자 이렇게 본인도 수용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공정상식의 대통령이 이걸 못 받아들일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예. 자,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김정숙 여사 의료비까지 특검 가채라 뭐 이렇게 전선을 확대하는 모양새예요. 송금수 의원 어떻게 받아보세요? 좀 국민들이 볼 때 한심할 것 같죠. 예. 제가 이번 추석 때 이제 전남 나주 화순에 다녀왔는데 대부분 이제 쌀값 문제 예. 그리고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기업 활동이 어려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왜 정치는 그런 민생 문제 지금 현안으로 위급하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노력은 안 하고 딴 나라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서로 이렇게 칼싸움을 하는데 그 칼이 진짜 좀 허당한 칼들을 계속 휘두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김정숙 여사의 특검을 언급한 거야 실제 하려는 의도가 있겠어요. 제정신이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리고 지금 그 김건희 여사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대통령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재명이라는 후보에 대해서 그 당시 후보에 대해서 이제 경쟁은 끝났거든요. 그러면 야당의 파트너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은 야당의 그 대표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야당의 대표를 설득하는 것이지. 그래서 국정을 추진하는 건데 야당의 대표를 여전히 그 경쟁 관계 속에 있다고 보고 자꾸 이렇게 검찰 사법권을 통해서 공격을 하게 되니까 이 싸움의 형국이 민생 문제가 아니고 이런 다른 영역에서 자꾸 발생하는 것 아닌가. 예. 이런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네, 대선의 연장전으로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신인규 부대변인. 자, 이런 특검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논란도 있고 또 논문 표절도 약간 지금은 추석 전 상황이긴 합니다만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이제 추석 연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또 외교 순방 일정, 영국 여왕 조문 외교하고 유엔 총회 참석차 가시게 되는데 갑자기 불거진 게 김건희 여사 동행설이에요. 지금은 좀 조용한 내조가 필요한 때다라는 지적들이 많아요. 이 특검법 논란과 일단 김건희 여사의 동행 논란 이것에 대한 좀 의견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저도 특검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자면은 저는 쌍특검이 아니라 그냥 무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특검은 뭔가요? 그러니까 둘 다 특검하지 말자는 거죠. 특검하지 말자. 네, 그리고 정치인들이 좀 이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거를 좀 양을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민생, 위기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민생 우선. 그러면서 또 김건희 특검법을 가져 나오는 그런 논리 모순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저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대한 여론이 높은 거 저는 그 민심은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민심의 핵심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서면 수사만 이루어지고 마치 솜방망이로 특혜를 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반론이 있다고 보고 저는 엄격하게 성역 없이 저는 수사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지금 특검 만능으로 가면은 또 특검으로 해서 안 나오면은 또 특특검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검에 계속 의지하는 거 좋지 않고 은근슬쩍 우리 당의 비비대위 약간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 중립적인 수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노력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제 순방 논란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그 나토 순방 때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가실 거라면은 되게 조용하게 이번에는 그 본연의 역할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기로 결정했으니 조용한 역할 최대한 자제하면서 조용하게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자, 김유정 의원, 네. 이 조정훈 의원의 이제 이 특검법에 대한 그 비판적 입장과는 또 다르게 한 축으로는요. 네. 현실 가능성 있는 대안으로 이 특별감찰관 빨리 도입해라 이런 말씀했다. 이거 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국회에서 양당에서 추천해가지고 빨리빨리 하면 네. 임명하겠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예. 여당이나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추천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핑퐁 치는 것 같아요. 계속. 서둘러야 되는데 빨리빨리 임명해야지 이 일들을 수습을 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하고 또 그 가족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에서 어느 것 하나 수습이 안 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문제 없다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더 번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단적인 예로 그 보수 유튜버 취임식에 초청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도 전혀 개선의 여지 없이
추석 선물도 보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보도가 네,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단적인 예만 들어도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는가, 국민들의 이 따가운 질책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저는 특별감찰관 빨리빨리 이거 임명 안 하고 이렇게 유야무야 다 모든 문제 넘어가려고 민정수석실 없앴나요?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특별감찰관 진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민주당이 그러는 건데 진짜 너무 내로남불인 것 같아요. 저희가 특별감찰관 문재인 정부 내내 임명해야 된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 저희가 맨날 한 달에 특별감찰관이 얼마를 쓰고 있고 기능도 안 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얼마 내고 거기 월급이 얼마 들어가고 맨날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5년 동안 안 했습니다. 맞아요. 그거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거 빨리 해야죠, 국민들이. 그럼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많이 공격했었으니까 저희가 이걸 빨리 안 하면 또 내로남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빨리 해야 된다. 당장 특별감찰관 후보부터 빨리 내놓고 이 논의를 특검은 특검, 예. 또 특별감찰관은 감찰관 이렇게 좀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제가 봤을 때 신인규 변호사님을 특별감찰관으로 보내는 바랍니다. 말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시사 1번지가 낳은 뭐 스타가 되시는데 예, 어쨌든 이 여야가 핑퐁할 것이 아니라 민심이 가리키는 대로 좀 특별 뭐 감찰관이죠. 감찰관 도입 빨리 서둘러야 한다. 뭐 이런 의견으로 다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그 새로운 비대위 운명 한번 얘기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벌써 이제 뭐 운명의 한 주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자, 어제 새로 좀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지만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마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이죠. 내일 신문이 지금 예정되어 있죠. 아닙니다.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군요. 예. 제가 날짜를 착각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승소를 자신하고 있고 또 이런 상황인데 새로운 비대위 운명 지금 천하람 우리 혁신위원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오늘 하는 사건들은 이준석 대표가 승소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문은 승소하기 쉽지 않다. 네네. 그 핵심은 오히려 그 새로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 직무정지가 핵심인데. 그건 신문 기일이 연기되지 네, 않습니까? 그거는 9월 28일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네. 그거는 변론이 빨라야 10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비대위원 되신 분들은 3일 천하가 되진 않을 것 같다. 최소 한 달 천하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하는 것들은 이제 좀 약간 지나간 것들입니다. 뭐 종국이 개최 금지, 그러니까 1기 비대위원 직무 금지, 뭐 직무 집행 정지, 그 다음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냈던 뭐 이의 신청 이런 것들인데 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나마 의미 있는 거는 새로운 당원 당규를 이제 만든 거, 당원 당규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라는 게 이제 좀 그나마 오늘 하는 것 중에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거는 저는 법원에서 인용해주기 솔직히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정당에서 당원을 만들었는데 그 규정 자체를 아예 정지시키겠다라는 거는 법원 입장에서 되게 부담스러워요. 오히려 이제 그 효력이 있다 해도 이 바뀐 당원 당규를 이준석 대표에게 적용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그러니까 소급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근데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제가 재미있는 게 그 새로 당원 고치면서 공고문을 보니까 공고문 도장 찍은 사람이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권성동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었더라고요. 근데 법원의 그 1차 결정에 의하면 비대위원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 무효예요. 근데 이거를 당대표 직무대행도 아니고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해서 도장 찍어 놓은 게 과연 유효하나라고 쟁점이 붙을 수는 있는데 제가 재판장이라 생각해 보면 그거 가지고 이게 다 무효입니다라고 쓰기는 솔직히 좀 그렇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하는 것들은 좀 쉽지 않고 진검승부는 28일에 펼쳐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28일 오히려 진검승부다. 예. 자, 김유정 의원. 근데 네. 지금 이번에 이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이제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는 과정에서요. 네. 지역 안배 또 뭐 통합, 정책통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였어요. 네. 근데 돌아온 결론은 네. 언론에 오늘 아침 결론은 좀 비판적이던데 친윤계 전진 배치 네. 뭐 이런 또 비판도 있거든요. 네. 저 새로운 비대위 뭔가 좀 그 이렇게 가지고 민심, 혁신 계속 멀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전적으로 공감하는 내용들이 다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새로 구성된 비대위원들의 면면들을 또 보니까 뭐 크게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고요. 친윤에서 그냥 또 다른 친윤으로 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어렵다. 이 초반에 정권 바뀌고 1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때 정말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국정 동력을 아주 그냥 바짝 조여서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이 시기에
여당 내부의 이런 사태를 가지고 이렇게 허송세월하면서 이게 너무 한가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새로 구성된 사람들 몇몇 봐도 크게 뭐 달라질 거 없는 사람들이고요. 갑자기 무슨 전주의 의원이 호남 몫이라고 나오고 이러는데 직전 비대위에 들어갔던 사람을 뭐하러 또 집어넣으면서 호남 몫이라고 합니까? 천하위원장도 계시는데. 그래서 그렇죠. 직전 비대위가 엄청 짧았으니까요. 제가 보기엔 아무리 그렇다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난 비대위 며칠짜리 비대위도 누군지도 모르지만 지금 바뀐 사람들 몇몇을 봐도 아 뭔가 확 획기적으로 달라졌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3일 천하가 될지 한 달 천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당이 빨리 조금 안정을 갖고 해야 제대로 좀 굴러갈 텐데 걱정입니다. 상식이 집집마다 다르니까요. 그러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뭐 친윤 일색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얘기 자체가 물론 노력은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신인규 전 부대변인 보시기에 이게 이 여당의 인물 아닙니까?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이 관통되는 사람들만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요? 뭐 앵커께서 주신 그 보기를 고르자면 둘 다죠. 둘 다다. 사실은 인물난도 있고 윤심이 더 작용을 강하게 했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원칙을 저버린 국민의힘이 갈수록 더 꼬여가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처분으로 갔느냐, 왜 정당의 자율권을 보장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왜 정당의 자율권을 가지고 왜 정당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깝고 뭐 비대위도 꾸린다고 했지만은 뭐 비상 상황 여부에 대해서도 또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고요. 그리고 비대위를 우리가 봐도 뭐 이게 기대가 되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지만은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법원 결정을 통해서 저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이 사는 길이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요 억울할 수도 있는 게 다른 분들한테도 제안을 많이 했어요. 뭐 유이동, 최재형 뭐 다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 방금 신인규 변호사 잘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3일 천하로 끝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또 아무래도 이게 좀 그 친윤이라고 하는 정진석 위원장이 또 꾸리는 뭐 배고 이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친윤이라고 불리지 않는 분들은 좀 다 고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면이 있고 그 뭐 전주의 의원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저는 전주의 의원, 조수진 의원 이런 식의 이제 고향이 호남이신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거 웃자고 하거나 특정인한테 뭐 부담을 주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호남목 인선인 거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정말 호남에 출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 중요한 지적이죠. 네. 아니, 그래서 성금주 의원님이 호남이신데 네. 아니 호남에 보니까 그 지금 국민의힘만 보더라도요. 네. 김동철 의원도 계시죠. 또 비례위원장을 거론된 박주선 의원도 있죠. 네. 송기석 전 의원도 있죠. 또 개파로 보면요. 네. 안철수 계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국민의당에서 오신 분들. 또 유승민 계도 있을 거. 이런 사람들을 좀 끌어안으면 뭔가 좀 이게 비대위가 노력했구나 이런 그림이 이미지 될 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성금주 의원 여기에 대해서 호남 출신으로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글쎄요. 그러니까 전주의 의원이 호남의 대표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지 않습니까? 예. 천안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 몫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호남에 나가서 실제 지역구 정치를 해달라 이런 요구 같고, 근데 아까 뭐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했는데 고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제안에 진정성이 없었을 겁니다. 거쳐가는 정도로 제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아 이게 내가 이 배를 타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제안이 있고 이게 형식적으로 미끼 던지는 건데 물면 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인식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넓게 쓰고 싶더라도 어쨌든 여당 내 주류적인 시각이 굉장히 좁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계나 유승민계 어쨌든 안철수계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배제되는 형국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쉽고 가처분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천안호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번 신문 기일에 어떤 결과를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28일 신문까지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낼 텐데 이번 신문에 논의되는 가장 중요한 비상 상황에 대한 당헌 개정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에 가처분에서 이유에서 밝힌 바는 있거든요. 예. 그러나
이 당원 문제가 이준석 대표의 지위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법원에서 그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네. 아마 재판장이 고민을 할 것이고 그 고민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한 10월경에나 뭐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금주 의원님 분석에 가면 비대위의 좀 운명은 좀 더 길어지는 거네요. 네,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궁금한 게 송금주 의원이 출연하시니까 꼭 한번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이 댓글 주시는 분들도 많이 의견을 주시는데 지난번에 그 가처분 신청 1차전 인용 그 가능성 네. 언급하셔가지고 상당히 아, 애청률이 높았다. 뭐 이런. 그리고 또 박주선 또 우리 비대위원장 후보 안 받으시는 안 건가요? 받지 않겠냐 이렇게 또 전망하셨는데 결국은 또 안 받게 네. 됐어요. 자, 제가 시사 1번지 출연하면서 이 정치적 감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시사 1타 강사로. 자 그래서 짧게 네. 자, 2차전 이제 이번 법원의 소위 이른바 가처분 신청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시사 1번지 예청자들을 위해서 전망을 한번 해주시죠.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부분은 아마 재판부에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각을 할 텐데 28일 신문을 하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그대로 유지시킬 것이냐 아니면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를 시킬 것이냐 고민을 할 겁니다. 예. 자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애청자들과 함께 또 우리 패널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기각 전망. 그러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직무정지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뭐 네. 지금 이 정도로 네. 예측하신 걸로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예측하면 안 되는데 자꾸. 왜 안 되죠? 네. 잘 예측하셨는데 왜 안 되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우리 이제 신인규 변호사가 또 이 당내에서 이제 국바세 대표를 맡고 있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비대위의 부당성에 대해서 403명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짧게 그 취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 저도 이거 이번에는 이제 자필로 다 A4용지에다가 일일이 쓴 겁니다. 그래서 저도 네. 되게 팔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일일이 다 썼는데 네. 이분들이 403분이지만은 다 각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장님께 마치 편지를 올리듯이 이렇게 썼고요.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좀 지켜달라.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인용 가능성을 높이 보는 것이 이번에 이거 결론을 또 바꿔버리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칙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이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면서 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니 저 같은 비법조인이 봐도 이 탄원서나 그다음에 이제 28일 그 결과가 만약에 1사 때와 반대되는 결론이 난다면 그 판사님 자기 부정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달라질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빠졌죠. 상황이 네. 더 나빠졌는데 오히려 결론을 바꾼다는 것이 어색할 수는 그래서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네, 재판부 입장에서 이런 상황까지 오리라고는 상상을 예상을 못했겠죠. 못했을 겁니다. 저희가 비비대위를 만들 거는 아마 상상 못하셨을 겁니다. 자 이게 마지막 그 한 가지만 우리 김유정 의원께 한번 얘기를 해보고 네, 싶은데요. 네네.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제 대통령실 뭐 개편 이후에 전 직원들 모아놓고 조회를 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대통령이 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짧게 네.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 맞는 말씀 하셨고요. 어디서 짱돌 날라올지 모르니까 항상 리스크 관리해라. 예. 눈에 보이는 리스크가 다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분이 누구십니까? 비서실장 임명되고 70일 만에 기자실 나타나서 제가 누군지 아세요 했던 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전 직원 조회를 5월에 대통령실 출범하고 4개월 만에 처음 했다는 거예요. 보도된 걸 보니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원래 조회를. 그런데 해가지고 50명 행정관 비서관 다 잘라놓고 네.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해라. 직원들한테 영이 서겠습니까? 예. 너무 직원들한테 한심합니다. 과연 영이 서겠냐? 네, 너무 뭐 한심합니다. 저는. 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또 이렇게 여러 의견들 좀 들어봤는데 제가 오늘 오늘 저 댓글은 뭐 내일 발표하는 걸로 하겠고요.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이 좀 서툴다 보니까 좀 시간이 훅 갔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3일간 백운기 앵커를 대신해서 청취자분들 만났습니다. 이만 물러가겠고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격려 응원으로 3일 잘 보냈습니다. 저는 또 패널로서 청취자분들과 교감하면서 백운기사 1번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